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김로벨 TV입니다. 저희 구독자가 대부분 저의 지인이 많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좀 알 겁니다.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지난 25년 동안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정치학 교수로 근무하다가 작년 2월 말, 즉 2021년 2월 28일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은퇴자 생활 지금 만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저는 무직이지만은 그 백수는 아닙니다. 하여튼 뭐 바쁩니다.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은퇴 생활이 행복한 인생의 후반전이냐 아니면은 우울한 할 수 없이 치러야 되는 연장전이냐, 그거는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. 꼭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이 있어야지 그게 활기찬 인생이고, 직장이 없고 그러면은 우울한 인생이냐,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미소를 지으면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고, 아니면 절망감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젊은 분들은 잘 와닿지 않겠지만은 저의 경험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 은퇴 생활 1년을 돌이켜 보면은 정말 자유와 자아를 찾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을 해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,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가서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고생하고 학위를 따고 와가지고 또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교수가 돼서 살면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돈이 없고 그런 것보다도 그러한 대인관계 속에서 살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게 쉬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. 그 책임에서 벗어나니까 너무너무 자유스럽습니다. 그래서 만족한다, 그런 뜻이고요. 그 다음에 은퇴 전만큼이나 바쁩니다. 여기 오타가 났네요. 바쁨이라 그랬는데, 그래서 야, 이게 뭐 은퇴가 나쁜 게 아니로구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적, 이건 사람마다 다 틀리죠. 그 자기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 틀린데,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은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 3, 4년 전서부터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따져봤습니다. 그때 은퇴했으면 내가 어떻게 되냐, 살 집은 있구나, 물론 대출금도 없죠. 그 다음에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는 연금은 나오구나. 요건 좀 말씀드리면 국민연금보다는 많습니다.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 비슷한 수준이죠. 그래서 요 정도면은 생활은 하겠구나. 그리고 남는 건 시간이로구나.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럼 없는 건 뭐냐? 빚이 없습니다. 저도 빚 때문에 한 10년 동안 그걸 대출이죠. 그걸 갚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다행히 은퇴하기 전에 그것을 다 갚았습니다. 여러분 경험하신 분은 알겠지만 빚이 있으면 정말 우울하죠. 제가 그 은퇴하기 몇 년 전에 12월로 생각이 드는데, 이 연말이죠. 연말에 문자가 왔어요. 은행에서 대출 다 갚았다라는, 상환했다는 문자가 오는데, 그걸 딱 보는 순간 정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. 세상에 이렇게 햇볕이 밝구나. 그래서 이제 빚은 다 갚았고, 그 다음에 미혼 자녀가 없습니다. 자녀가 둘인데 둘 다 결혼을 했습니다. 결혼을 해서 그 부담은 없고, 그러니까 결혼 비용이 들 일이 없죠. 근데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은, 우리 애들은 여기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미국으로 진학을 했습니다.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.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은, 대학원을 가면은 그 비용을 대준다. 그 대신 결혼 비용은 못 대준다. 최소한만 대준다. 그러니까 선택을 해라. 유학이냐 결혼이냐. 일단 아이들이 유학을 떠났습니다. 그리고 결혼도 스몰 웨딩으로 해서 비용 좀 들었지만은 그렇게 많은 액수가 들은 건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없는 건 당연히 직장이죠. 요거를 요 조건을 딱 파악하고 은퇴 계획을 세웠습니다.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소득보다는 할 일을 찾자, 이걸 먼저 생각했습니다. 이게 정년퇴임하고 소득을 올리려고 그러면 정말 깝깝하죠.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일했던 분야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된단 말이죠.
근데 자기가 일했던 분야 다 자기 후배들이 있죠. 예,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연금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생활에 맞춰서 쓰자라고 하면서 일거리를 찾았습니다. 그 일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그 계획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. 그러니까 은퇴를 앞두고 뭐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 등산 다닌다 뭐 하는데, 여러분 등산 다닌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000m 넘는 봉우리는 내가 다 오르겠다. 그러면 뭐 날씨에 따라서 어디를 먼저 가고 어딜 그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까지도 다 계산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. 또는 은퇴 이후에도 일하겠다. 그러면 이제 전업 계획을 세워야 되죠. 그러면 어디 가서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그 자격증을 어디다 쓸 수 있나 그걸 시장 조사를 다 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. 저는 이제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.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자.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가 그동안 이제 일했던 학계나 학교 이 근처에는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.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겠다. 새로운 인생을 살자. 예,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야심찬 계획을 세워봤습니다. 나한테 월급을 줘보자. 무슨 소린가 하면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저는 고용주가 주는 월급을 받았는데, 그러지 말고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이라도 내가 나한테 월급을 줘보자.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런 기조 속에서 제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. 그래서 3, 4년 전서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면서 뭘 어떻게 했느냐. 제가 책 쓰기를 좋아합니다. 이게 뭐 전공서적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의 꿈인 문학작품을 쓰는 거. 그래서 소설을 써야겠다 해가지고 5권을 구상했습니다. 이 구상했다라는 거는 캐릭터하고 스토리보드를 완성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보완하면서 이제 써내려야 되죠. 그래서 5권을 구성했는데 일찍 시작해가지고 그 에세이 한 권은 정년 퇴임하기 전에 나왔고, 그 다음에 2번째는 소설입니다. 요거가 이제 4월이면은 출간이 됩니다. 그때 여러분들한테 뭐 홍보 겸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하고 3번째 책을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. 이게 쓰다 보니까 또 늘어나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7권으로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1년에 한 권이 되겠거니 스토리보드가 다 완성됐으니까 이 집필만 하면 되니까.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년에 한 권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. 이게 막 뭐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뭐 이렇게 써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7권 또 뭐 하다 보면은 8권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, 그러면 야 앞으로 10년은 건강이 허락되면은 이걸 할 수 10년 그 기간 동안에 일거리는 있구나,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,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3월 초서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죠. 뭐 재미없긴 하지만 매주 2개는 올려야겠다. 그래서 연 한 100개는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건 뭐냐면은 제가 젊었을 적에는 뭐 TV 대담이나 또 이런데 토론회 이런데 많이 나갔는데,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말조심을 하며 살게 됐습니다. 아니 말 가지고 먹고 사는 교수가 말조심을 하면 어떡하느냐. 이게 하다 보면요, 제가 그 근무하는 학교도 욕을 먹고 막 제 의견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항의 전화를 합니다. 막 총장실에 전화를 해서 거기 무슨 과에 누구라고 있는데 TV 나와서 그런 헛소리를 하냐 막 그러고요. 그 다음에 막 댓글로 우리 학생들 욕을 해요. 야 저런 놈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불쌍하다. 그래서 이건 아니다. 내가 좀 말을 자제해야겠다. 제가 뭐 그렇게 과격한 말은 하지 않지만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.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욕부터 해대는 거예요. 그래서 말을 하는데 무슨 시사적인 게 아니라 요거는 꼭 전하고 싶다 라고 해서 맨 처음에 시작한 게 디스토피아가 오고 있다라
라는 시리즈를 했습니다.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다. 이제 그런 얘기. 그러다가 또 뭐 선거가 3월 대통령 선거가 중요해서 그거 좀 손대다 보니까 그것도 뭐 한 11개를 올렸더라고요. 예,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좀 유튜브를 해야겠다 해서 하는데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. 지금 구독자분이 189분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틀에 한 분씩 이제 늘어나는 거죠. 그리고 평균 구독수가 뭐 한 60회 정도 됩니다.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.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래도 60분이 들어 주는구나. 그래서 저는 만족을 하고 이름도 바꿨죠. 제 본명이 아닙니다. 김로벨입니다. 뭐라 그랬습니까? 제가 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. 그래서 김로벨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년에 2회는 해외에 나가야겠다. 하나는 여행. 물론 구미나 미국으로 가면은 여행 비용이 많이 듭니다. 항공료가 비싸기 때문에. 그런데 뭐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좀 쉬다 온다 그러면 그렇게 뭐 많이 들지 않죠. 그래서 그 계획과 그리고 한 번은 해외 봉사를 가야겠다. 이건 무슨 해외 봉사 기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해외 봉사를 가야겠다.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지금 한 달에 30만 원씩 적립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해외 출국 입국이 자유스럽지 못해서 이거는 이제 실행을 못했죠. 해외 봉사 가면 뭐 하냐? 할 게 많이 있습니다. 제 스스로 하는 게. 그래서 이제 혹시 기회가 되면은 여름이나 가을쯤에 시간을 내서 한번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가면은 그 무슨 봉사를 하는지를 아마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기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. 요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 못 드리고 한 2년이나 3년이면 그 성과가 나올 겁니다. 뭐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든 부정적인 성과가 나오건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찍고 1년에 한 번, 뭐 여행은 빼놓고 해외 봉사를 가야겠다. 그런 거. 그리고 장기 계획, 요거 이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바쁩니다. 근데 하루 일과를 보면은 오전엔 일어나서 아침 먹고 스트레칭을 하고, 그 다음에 큐티, 그러니까 콰이어트 타임을 갖습니다. 뭐 종교적인 것도 좀 있어요. 그거 갖고, 그 다음에 영어 공부. 영어를 언제 써먹으려고 영어 공부를 하느냐. 이게 미국서 저 유학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가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외국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막히더라고요. 자꾸 뭐 제 의사 표현은 충분히 하지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.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. 꼭 무슨 뭐 내가 해외 기관에 가서 일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제 오전이 다 갑니다. 그러면은 점심 먹고 나서 걷습니다. 저는 최고의 운동은 걷기라고 봅니다. 제가 지난 4년 동안 일주일에 10만 보 정도를 걸었는데 그럼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을 걸어야 됩니다. 걷는데 건강이 뭐 좋아졌습니다. 간단히 말씀드려서 건강이 좋아져서 걷기를 하고 또 와서 뭐 유튜브를 제작하거나 하고 저녁에는 뭐 자료를 읽거나 독서를 하고 이제 글을 쓰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주 2일 유튜브 만드는 주 2일은 이제 그냥 가는 거죠. 그리고 글 쓰는 날은 4일 내지 5일 해서 사실은 유튜브도 그렇고 또 글쓰기도 그렇고 요거를 무슨 업이라고 생각하면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보다는 시간을 더 쏟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책은 이제 인쇄 중이고 4월 때는 나오고 세 번째 책을 지금 저술 중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살죠.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이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냐 또는 일거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일거리를 먼저 생각했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. 말씀을 드려가지고 앞에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직이지만 백수는 아니다. 바쁘다. 그러면은 네 스스로 월급을 주자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. 저는 그거를 어떤 이제 수익성이 제대로 굴러가는 거 3년을 잡았습니다. 3년을 잡았는데
작년에 인세로 들어온 게 67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. 그렇지만은 비용은 더 들어갔죠. 왜냐하면은 뭐 인쇄 용지도 사야 되고 인쇄 그 카트리지도 사야 되고 편집인을 구해야 되고 교정인을 구해야 되고 그러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죠. 그리고 책 한 권 써서 67만 원 받았다 그러면 제가 그 책을 쓰느라고 한 1000시간은 쏟은 것 같습니다. 1000시간은 쏟은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67만 원 벌었다 그러면 뭐 시급이 뭐 67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. 근데 당장 제가 어떤 초짜 작가인데 뭐 몇 명간 팔릴 수는 없고 7, 8권 쓰다 보면은 좀 알아주지 않을까. 그 기간을 저는 지금 이제 3년으로 잡고 합니다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무직이냐 유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. 뭐 일거리를 가지고 있느냐.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걸 글 쓰는 거하고 유튜브로 잡았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후반전이냐 할 수 없는 연장전이냐 라고 했을 적에 미리 준비를 하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. 지금 제 원래 계획에 의하면은 세 번째 책이 완성이 돼서 금년 말에는 출간이 돼야 되는데 늦어졌어요. 한 3개월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죠. 두 번째 책에 너무 시간을 많이 쏟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매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당황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. 물론 우리나라의 그 노인 빈곤율이 뭐 OECD 국가에서 제일 높다고 합니다.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틀리죠. 저도 그런 어떤 연금이라는 소득이 보장되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은퇴하기 전에 다 조사를 했겠죠. 조사를 해서 돈을 더 벌어 내가 뭐 국민연금 얼마 받으면은 생활비는 얼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차이 모자른 부분은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. 그러면 이제 그걸 준비를 했겠죠. 뭐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듯이 미리 준비를 하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해야지 당황하지 않는 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.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다시 말씀드리면 1년 해봤지만은 뭐 그렇게 불편한 것도 없고 다행히 이제 비용도 많이 줄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나갈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은퇴하기 전에 이렇게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직장 말고 직장 외에 타이틀을 내려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죠. 그런 것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아직은 별 불편하지도 않고 소외감도 느끼지 않고 뭐 절망감을 느끼면서 생활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오늘도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